자, 동백꽃 함행수 프린트 7탄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탄이 바뀌었다 그래서 문제 그 단원이나 어떤 문제 나오는 그 종류가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여기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그리고 연방 뭐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7탄도요. 그리고 그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정도 남은 지금 수학 시험을 좀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절대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본인들이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야 돼요. 특히 수학은 특히 또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수학 공부를 해서 책상에 딱 이제 앉아서 이제 뭐 프린트, 학교에서 프린트 선생님이 주신 것 좀 풀어볼까 해서 좀 이렇게 프린트를 봤는데 안 풀려. 근데 안 풀릴 수 있어요. 그 정상이야.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안 풀린다라는 하는 그 말은 정말 문제를 2번 읽고 3번 읽고 생각이 안 나는 이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배웠었던 개념을 진짜 상관이 있는 단원이든 없는 단원이든 모조리 다 꺼내서 생각을 했는데도 안 풀리면 그게 안 풀리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막 한 3분 고민하고 4분 고민하고 아예 모르겠다 풀이 영상 찍어놓은 거 있다고 했는데 봐야지, 이건 절대로 수학 성적 안 오릅니다. 이거는 수학이 힘들다 하는 게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수학 과목이.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한 뒤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안 풀리고 내가 생각했던 개념인데 뭔가 좀 미심쩍다, 그럴 때 이용을 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17번부터 봅시다. 문제를. 오케이.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한근이 1-i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근은 혈내근 성질에 의하여 1 플러스 i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2차식 뽑는 방법 기억나죠?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 더해서 x 붙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요렇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앞에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붙여주셔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기울기 안 붙여도 되거든요. 왜? 어차피 x세제곱이야. 최고창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근을 1-i와 1 플러스 i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거 가지고 2차식을 세워보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2개 더하면 얼마죠? 2네요. 그럼 2x 곱해도 2죠. 그쵸? 그럼 플러스 2. 여기에서 나온 두근이 1-i랑 1 플러스 i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주어져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비교하시면 되냐면 앞과 끝, 처음과 끝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뒤에도 x 이렇게 하나만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끝, 상수항 이 b-1이니까 2하고 무엇을 곱해서 이 b-1이 되어야 되냐 라면 2분의 b-1 이렇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 전개해서 서로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위아래식과.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제곱항이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b-1에 마이너스 2 묶어주고 x제곱 요렇게 들어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1차 항이 뭡니까? 보면은 2x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채로 플러스로 묶어주면 2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위와 동일하게 b-1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그럼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은 x에 관한 2차 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b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b값은 넘어가고 2 곱해줘서 또 넘어가면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 b의 5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a 값이겠죠. 따라서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2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예, 그 근의 성질만 알고 계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한 근이 1-i니까 근이잖아요. 그러면 이 근을 방정식에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거야. x 자리에, x 대신에. 예, 그러면은 i가 있는 놈 없는 놈 어디서 배웠죠? 복소수 항등식 개념이죠. 그쵸? 중간고사 때 했었던 개념이죠. 그쵸? 그렇게 해도 아마 이 문제의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1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x세제곱에 개수가 2인 3차식 fx가 있는데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하려나요?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야, 0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 0 그러면 지금 이 괄원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1 1 2는 x 대신에 내가 집어넣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x 대신에 저런 숫자들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값이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니까 여기 앞에 2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지금 이 개념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1, 그 다음 2가 바로 근, 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3차 방정식 fx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봐. 자, 여기에서 요 식에서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는 0이었더라면 얘가 fx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fx가 이 식에다가 뒤에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럼 이 fx식에다가 x 대신에 각각 마이너스 1, 1,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fx가 이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f-1하고 f1하고 f2는 다 무슨 값이 되어야 돼? 그래 1이 되어야 되잖아. 앞에 식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0으로 바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2야. 이렇게 플러스 2가 추가되어 있어. 그러면 이 값들이 다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fx식은 우리가 아까 찾은 저 식들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되더라. a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fx라고요. 그러면 끝났죠. 이제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래요? 0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f0을 집어넣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얼마가 나와야 되더라? 5가 나와야 되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4 플러스 a가 5다 라는 소리니까 따라서 a의 값은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겨져 있는 요거 보여요? 요런 식꼴. 예. 요런 식꼴이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 요런 식으로. 예. 실근을 보고 그 실근의 성질을 보시고 완벽히 파악을 하시고 주어져 있는 함수식을 역추론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좋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메가 또 나왔네요. 우리 앞에서 오메가 문제 하나 풀고 넘어왔었는데 여기서도 있네요. 뭡니까 이거? 오케이. 자, x세제곱 앞에 제 기억으로는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 이 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예, 더 간단할 겁니다. 그럼 이거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 허근 오메가에 여기에 되게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 그리고 허근이니까 절대로 여기서 오메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 왜? 왼쪽에서 나오는 근은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야. 그래서 오메가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근이더라? 뒤에 2차식에서 발생하는 근이고 켤레근 성질에 의하여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보는 2차식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허근이긴 하지만 전체 3차식의 근도 되긴 하잖아요, 오메가가. 예, 그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라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어차피 요 정보 안에서 다 놀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서 이미 뭐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일단 오메가의 차수가 높은 수가 들어오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요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101부터 좀 바꿔주면 그냥 아예 다 바꿉시다. 주어져 있는 식을 바꾸면 1 플러스 오메가 100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에다가 오메가 하나만 더 곱하면 되고, 같은 원리로 오메가 101제곱은 여기 33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분수 떼기도 같은 원리로 바꿔주시면 33에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 에다가 오메가 하나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1을 다 집어 넣어 주시면 좀 뭔가 식이 간단히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다, 이렇게 남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요 위의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위의 식에서 오메가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요. 이번엔 오메가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다. 그러면 집어넣기만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예. 그럼 요런 문제, 여러분들 오메가 성질에 관한 문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20번 갑시다. 자 20번 문제를 봤더니 20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뭐 저쩌고 나와 있고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부터 우리 많이 봤는데 그 순서 바꿔서 짝 지어주는 문제거든요. x-2라고 x-7을 짝 짓고 x-3하고 x-5를 짝 지어야 된다. 왜요? 이래야 좀 공통 부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짝 지어서 좀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에다가 뒤에 15 또 더해주시고 는제로. 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라는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와 여기 생기니까 얘를 뭐 a 이렇게 지원을 합시다. 그럼 a 플러스 7 그 다음에 a 플러스 15에 15를 또 더해주셔야겠죠.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전개를 해줘야겠죠. a제곱 플러스 22a에 곱하면 105, 거기에 15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120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죠. 깔끔히. a 플러스 10 a 플러스 12는 제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치환을 하기 전으로 돌려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다. 왜냐면 왜 돌려주는 거냐면 우리의 지금 목표를 이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실근의 합이잖아. 그치? 예,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x값을 다 더해라. 몇 개인지는 모르죠. 따져봐야죠. 여기서도 실제로 이 식을 판별식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럼 판별식 대충 돌리면 얼마입니까? 64에서 40 빼는 거니까 0보다 크네. 그럼 얘도 64에서 48 빼는 거니까 얘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실근은 총 몇 개더라? 4개더라 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2차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8. 그다음 뒤에 2차식에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해주시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8이니까 그냥 8 더하기 8은
6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답이. 그치?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그 다음 판별식 개념, 그 다음에 근의 분리, 근의 위치,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 고1 때 배워서 중간고사 끝났다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고3 수능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2 때도 나오고요, 고3 때도 계속 나와요. 정말 지겹도록 나옵니다. 지겹도록.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면 나는 까먹고 싶은데 수학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쪽 개념은. 예.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물 한 잔 마시고. 자, 넘어갑시다. 21번입니다. 21번. 자, 다음 중 무등식, 절대값 부등식인데, 요거 기하적으로 푸는 연습 여러분들 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예, 속도 좀 내서 풀어봅시다. 근데, 우리가, 기하적으로 풀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식을 보시면 절대값이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있어요. 그럼 이러면 그래프 그리기, 그릴 수는 있는데, 좀, 비교하기가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끼리, 더 정확히 말하자면 x가 들어가 있는 식은 x 한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상수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변에 있는 절대값을 넘겨주자 이거야. 좌변으로 넘겨주면 x-2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 이 크다 누구보다 4보다. 예.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변 y 붙이고 우변 y 붙여서 이제 각각 그래프를 그리는데 포인트는 뭐라고? 기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경계값을 먼저 잡아주시라 그랬지. 여기 경계 잡아주시고 여기 경계 잡아주시고 x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x가 얼마예요?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가장 왼쪽 구간에서는 양쪽 절대값 둘 다 음수로 풀려야 하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인 기울기를 가진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는 앞의 절대값은 음수 뒤의 절대값은 양수니까 x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이런 상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좌우 대칭형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기울기는 항상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기울기가 0 그다음 여기는 기울기가 2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기억납니까? 꺾인 지점의 y좌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 경우는 변함이 없잖아요. 꺾인 지점이 여기나 여기나 똑같잖아요. 높이가. 예, 그러니까 2를 넣던 마이너스 1을 넣던 하나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소린데 2를 넣으면 앞에 거 날라가고 뒤에 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거 y가 3이네요. 이렇게 3.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좌변에 있는 절대값식을 그래프로 다 그린 거라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y는 4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y는 4는 너무나도 당연히 y는 3보다 위에 요렇게 직선으로 들어오겠네요. 얘가 바로 y는 4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식이 더 커야 돼? 아니면 숫자가 더 커야 돼? 즉 빨간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초록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빨간색이 당연히 더 위에 있어야겠죠? 예, 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부등호 아가리를 벌리고 있잖아, 식적으로. 그러면 여기 요 점 보이죠? 요 점하고 요 점과 요 점. 예, 요 점과 요 점 x 값을 구해서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요것도 그냥 어렵게 구하지 마시고 기울기로 해결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왼쪽 거 먼저 해볼까? 빨간색 직선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y값의 차이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여기가 1이면 그러니까 즉 여기가 1이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됐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왼쪽 저 지점의 x좌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값이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2니까요. 그쵸? 그럼 x는 2부터 2분의 1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x는 2분의 5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 식을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x값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 x는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요거죠. 그쵸?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뭡니까? 그러면 어디만 무슨 숫자만 들어가죠? 5번이네요. 5번. 예. 나머지 숫자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쵸?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프 기하적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절대값 C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치? 좋습니다. 자, 22번. 다음 2차 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보셔도 되긴 하거든요.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다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다 대가리가 보시면 다 양수잖아. 대가리가 양수란 소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질 거거든요. 그쵸? 근데 주어져 있는 부등식 중에 뭘 찾아야 된대? 해가 없어야 된대. 해가. 그럼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x축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x축이 들어오면 얘는 해가 없는 겁니까? 얘는 누가 봐도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쩔 때 x축이 어떻게 들어올 때 이렇게 아래쪽에 붕 떠 있는 경우가 해가 없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주어져 있는 식 중에서 뭐부터 제끼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판별식을 써야 하나요? 판별식 아니죠. 그쵸? 여기서 일단 부등호 방향이 식쪽으로 벌리고 있는 건 과감히 지워주시면 되죠.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이참수가 이렇게 되든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니까 무조건 x축보다 위에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얘도 그려지고 얘도 그려진다고. 그니까 1번과 5번은 무조건 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벌써 두 개를 줄였죠. 2번, 3번, 4번 중인데 이 중에서 이거는 판별식을 돌려보셔야죠. 판별식을 돌렸을 때 0보다 작은 값. 요런 게 x축 아래 이제 없을 거니까 그래프가. 그럼 2번부터 좀 돌려볼까요? 2번에서 판별식을 돌려보면 4분의 d. 근데 2번은 판별식 돌리나 마나 얘는 중근 같잖아요. 인수분해가 3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이런 경우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2번 안 되죠. 해가 있잖아요. 만나잖아요. 그쵸? 3번 판별식 돌려볼까요? 얘는 아니요. 얘도 돌려보지 말죠. 왜? 인수분해 되잖아. 쟤도. 요렇게.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x축 아래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얘도 아니네.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이렇게 4번. 판별식 돌려볼게요. 4번. 짝수니까 1 마이너스 3 음수 나오시죠? 이렇게. 좋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였죠. 22번. 자, 23번 넘어갑시다. 2차 부등식 저 아래로 볼록인 게 성립해야 된대. 그럴 때
a의 최대값.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x축보다 위에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그쵸? 그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어차피 이차 함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성립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만 보시면 돼.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 경우는 d가 0이어야 되고, 이 경우는 d가 0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뭘 빼주셔야 되냐면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 경우.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를 빼주셔야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요 부분이 지금 x축 아래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치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주어져 있는 저 부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이지. 왜? 0보다 작잖아. 그래프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걸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쵸? 얘도 역시 짝수 공식을 써주시면 4분의 d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요 식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로 나눠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2, 1,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그쵸? 예.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가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a가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정수 a의 최대값은 4번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 파트는요, 여러분들 그 2차 중간고사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그 그래프 개형 고기 개념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4번. 연립방정식 풀라 그랬는데 단순 연립방정식이죠. 예, 왜냐면 위에 거는 2차식, 위에는 2차식, 그 다음에 아래식은 1차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1차를 2차에 대입해라.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이것도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쉬운 연방 문제죠. 왜 눈에 보이는 1차가 너무 극명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 좀 어려운 좀 꽈서낸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눈에 한눈에 바로 보이는 1차식이 숨겨져 있어요. 없으니까 찾아서 1차식을 찾아서 2차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식이 누가 봐도 1차식이니까 x는 y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2차식에다가요. 그럼 위에 있는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4y의 y 플러스 2 플러스 y 제곱은 22. 얘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y제곱 4y 4 다음 4y제곱 8y 그 다음에 y제곱 넘겨오면 마이너스 22는 제로. 그러면 6y제곱인가요? 6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y가 될 거고요. 다음 상수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8은 0이다. 6으로 나눠주시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네, 그럼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은 제로니까 따라서 y의 값이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각각 쌍으로 존재하는 x의 값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그니까 x, y의 순서쌍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3, 1이구나. 그러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계산하면 똑같네요. 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간단한 연립방정식 문제였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자, 25번이 되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부등식 문제인데요. 세변의 길이가 각각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둔각 삼각형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 둔각 삼각형도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되어야 될 조건, 이거 중학교 때인가 배웠을 거예요. 삼각형이 되어야 될 조건을 우리가 먼저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을 더했을 때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 예. 그러면 가장 긴 변이 지금 요 놈이죠. 4x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하는 거죠. 4x 마이너스 2와 x를 더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삼각형의 기본 성립 조건이죠. 그쵸? 그러면 5x-2가 4x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넘어가면 x는 4보다 커야 한다 라는 요런 범위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둔각삼각형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삼각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둔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둔각삼각형은 여러분들 뭐 기억하면 편하냐면 피타고라스 기억하시면 편해요. 피타고라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닙니까? 그쵸? 근데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했을 때 c제곱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빗변의 역할이니까 4x 플러스 2가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4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x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서 얘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x제곱을 더한 게 작아야 된다고. 누구보다? 4x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요 부등식만 풀어서 두 개의 부등식 공통부분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16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이 작다. 누구보다? 16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4보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x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x제곱만 남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2x가 없어지네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랑 x 마이너스 3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x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니까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한 x의 범위가 1, 2, 두 개죠.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확한 x의 범위는 4보다는 커야 하고요. 32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 범위 안에 있는 x일 때 둔각 삼각형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럼 정수 x의 객수는 몇 개입니까? 32개에서 1, 2, 3 3개 빼야 되는 거니까 총 1부터 32까지 5부터 27개인가요? 예, 27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7탄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연립부등식인데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식은 x-3에 x-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 각각 범위를 구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a가 큰지 3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가 크다면 x는 3보다는 작고 a보다는 커야 되고요. 반대로 3이 더 큰 경우 같은 경우는 x가 a보다 작아야 하고 3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림이죠. 이제 소직선 그려놓고 확실히 주어져 있는 숫자를 먼저 표시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2 등호 있으니까 7 해주시고, 여기 5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요렇게 범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만약에 x가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야 돼. 그러면 3이 한 여기쯤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x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a가 이제 뭐 여기든 어디든 뭐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a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공통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통 부분을 찾았을 때 그 부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일단 여기는 무조건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일단 먼저 세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보다시피 5개, 이미 4개가 넘어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되는 경우가 이 경우라는 소리인데, 그럼 일단 x가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3이죠. 이렇게 3. 얘보다는 x가 커야 된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일단 공통 부분이 확보가 되네요. 그럼 이 안에 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는 거야. 4랑 5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개의 정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소리고,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이쪽 왼쪽 부분에서 공통 부분 안에 정수가 몇 개가 확보되도록 2개가 확보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a가요, 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면 돼. 만약에 a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통 부분이 안 생기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는 좀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a가 이렇게 와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공통 부분이 여전히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저 박스 안으로 a가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말은 a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예. 그리고 왼쪽에서 생긴 공통 부분도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2개.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는 무조건 되어야 되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2개만 나오도록 a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항상 경계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요, 이러면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만 되죠. 왜? a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커야겠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쭉 더 오른쪽으로 당겨보는 겁니다. a의 값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어디로 또 갈 수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2까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이제 0까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0까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이라는 소리야. 그럼 a가 0이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일단 여기가 공통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공통 부분 안에 들어가는데, a가 0에 딱 겹쳐 있을 때 0은 공통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더라 라는 이런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탄 함행수 7탄의 풀이 영상이었고요. 27번부터 아마 이게 뒤에 42번까지 있나요? 27번부터 42번까지는
8탄이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 영상에도 봅시다.